안녕하십니까. 애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과거의 경전 중에 고전, 경전이라 보기는 뭐 경전이면 경전이겠죠. 고전, 성인들이 하는 말씀을 이제 경전을 하니까 과거의 고전 중에 논어를 읽어보고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걸 실천 방안 응용해 볼까, 그런 차원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한편 16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자한편은 총 30문장이 되어 있는데 오늘이 벌써 16번째 문장이면 반을 지났네요. 자한이란 말은 공자께서 한 드물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과연 공자가 이런 말을 했었을지 참 의문이 가기도 하고, 많은 역대의 학자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궁금해하고 의문을 표현하고, 아직도 이것이다라고 뭐 지금 공자가 안 계시니까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는 참 모르는 그런 대목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오늘은 뭐 그와 비슷한 문장이 되겠는데요. 먼저 읽어드린다면, 자, 제천상왈 서자여 사불아 불사주야. 보니까 자, 공자께서 있었대요. 어디 있으면 천상, 이 내천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흘러가는 물가에서 계시면서 어느 순간 말을 했다. 서는 갈서자인데, 우리가 누가 높은 분이 뭐 서거했다,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서자입니다. 가는 것은 사부라, 이와 같구나 라고 하네요. 부는 여기는 뭐 어기조사의 끝을 나타내는 어기조사고, 그러니까 흘러가는 것이 세월, 이때 가는 거는 뭐 아주 공자가 살아 계셨으니까 삶이 쉽게 말해서 세월이 흐르는 것이 이 물과 같구나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강가에서 이렇게 말을 했으니 이 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불사주야, 사자는 우리가 동선 번일 사자인데, 또는 집사자도 됩니다. 뭐 사택 그런 의미도 있고, 또는 집에서 의미니까 시다라는 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은 시다. 그런 이것도 이 사자는 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불사, 쉬지 않냐, 주야, 밤낮으로 쉬지 않냐고 그러는구나.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세상에 변하고 있다.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굳이 변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 있다면 시간의 흐름이다. 세월의 흐름이다. 시간의 흐름만은 끝없이 변하지 않냐고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자도 세월의 흐름이 이 물과 같이 우리 강가에 보면 강물을 한강물이나 뭐 어떤 대하강물이나 보면 참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계속 어떤 결국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가잖아요, 그렇죠? 결국 바다로 흘러가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냐고 흘러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와 같이 세월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공자가 이 허무주의일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추측을 해본다면 이런 뜻이 않을까요? 공자가 여기 있으면서 뭐 혼자 말했다 그러면 이 논어가 공자의 어록인데, 누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어록편에 실어 놓았을까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 했지 않았을까? 이와 같이 세월은 이 강물처럼 꾸준히 없이 흐르니 너희들도 공부를 이 강물처럼 쉬지 않냐고 부지런히 닦아라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냐 그러면 왜 굳이 이런 말을 했지 않았잖아. 안 했지 않았을까? 공자는 항상 제자들을 아끼면서 항상 공부해라 공부해라 애를 닦아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이 물도 세월도 이와 같이 흐르니 변은 없이 이 물이 흐른 것 같이 밤낮으로 쉬지 않냐고 공부를 해라 수양을 해라 라고 되어 말했지 않았을까. 그러면 어떻게 물이 끓고 흐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다시피 결국 그다음 바다에 도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강물처럼 쉬지 밤낮으로 쉬지 않냐고 공부하면 언젠가는 너희들이 원하는 공자는 항상 공식을 염두에 두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부하는 목적에 어느 쪽에 다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현대적으로 보면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처럼 결국은 토끼는 중간에 가다가 거북이가 한참 뒤에 오는 걸 보고 잠시 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북이는 쉬지 아니하고 불사주야라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다 보니 어느 어떤 토끼보다 먼저 도착을 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이 쉬지 아니하고 뭔가 하면 원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흐르는 저 물과 같이 얼마만큼 꾸준히 해왔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어떤 친구 관계나 부부 관계나 어떤 직장 내에서 상대가 내한테 참 못해준다, 참 얄밉게 군다 했을 때 나는 그 상대를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과연 뭘 했을 수 있을까. 저 흐르는 강물처럼 변함 없이 나는 초지일관 그렇게 해왔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가끔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반향초 차다자 아의 차의 향은 중간이나 처음이나 똑같다는 의미로 다반향초라는 말을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곧 신혼생활하는 사람한테 앞으로 현재 여러분과 같이 그런 마음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 사랑하려고 했던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처음이나 중간이나 항상 똑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입사 면접을 볼 때 이 회사에 가고자 했던 포부를 임원들한테 받겠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전부 똑같으면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장을 한번 반성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되어지고요. 처음에 제가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현재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이 항상 어려움의 상태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저 흐르는 물과 같이 언젠가는 바다에 도달하듯이 어려움도 언젠가는 해결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또 좋은 순간도 항상 영원히 좋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럼 좋은 순간이 왔다면 반드시 또 나쁜 환경이 올 수도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바로 공자는 아마 그런 뜻으로 또 말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적용하기 나름이겠죠. 그렇죠? 한탄하는 사람은 저 물과 같이 한탄하지 말라.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밤낮을 일어같이 끊임없이 공부를 해라 라고 말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한편 16번째 문장은 이런 차원에서 쓰자 여사부라
저 가는 것은 이와 같이 물과 같구나. 밤새 쉬지 않냐고 흐른다라고 이런 뜻을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